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 명이서 할 생각 갖지 마세요. 제발 공부는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외롭다라고 하는데 공부할 때 원래 외로운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는데 외롭다 보니까 핸드폰 통화 시간이 진짜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1분, 2분, 3분, 4분. 왜냐면 외로우니까, 사람들을 더 보고 싶으니까 통화 시간이 정말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것도 정말 큰 방해 요소입니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왔어요. 집에 놔두고 온 이후로부터는 좀 힘들 때는 제가 공중전화에 가서 동전을 넣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전화 있을 거예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한계가 있어요. 동전 내가 얼마를 들고 왔기 때문에 길어도 몇 분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참 좋았어요. 혼자 공부에 함께 갈 수 있어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남 신경 쓰는 사람 치고 자기 거 똑바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공부 내 혼자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스터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요. 이제 영어 단어 시험 아니면은 국어의 한자, 이 정도까지는 정말 이해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만 듣는 공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보면은 정말 강의만 주구장창 듣는 공시생들이 있어요. 강의만 들어서는 본인의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강의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남이 읽어주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공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고시원 있을 때 정말로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강의만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합격하지 못합니다. 합격하지 못해요 진짜. 강의는 서포트고 공부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제발 강의에 빠지지 마시고, 강사 중에서도 내 강의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시는 분들은 좀 거르세요. 그냥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망치는 겁니다. 아싸리 그때 내가 내 힘으로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소주제라면 문제풀이 강의가 제일 쓰잘데기 없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시생들 제발 올인원 강의 다시 듣지 마세요. 진짜로 그 시간 다 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강의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 저는 왜 문제풀이 강의를 다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신 분도 있겠죠. 저는 항상 저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시간에 그 시간과 돈을 아껴서 내가 문제집 하나 사서 내가 직접 한 문제를 더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제풀이 강의를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대부분 장수생들은 문제는 풀어보지도 않고 애초에 풀지도 않아요. 풀지도 않고 그 책만 들고 가서 강사가 풀어주는 문제풀이만 듣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풀이 강의를 잘 이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풀이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직접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해설서를 보고 미리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만 발췌독 하듯이 인강에서 찾아서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제시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부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제발 아는 부분 듣지 마세요. 모르는 부분, 특히나 모르는 부분 콕 집어주는 요렇게 발췌독해서 보셔야 돼요. 그 부분만 인강으로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인강은 찾아서라도 볼 수 있지,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문제 강의 풀이를 듣는 학생들을 보면은 진짜 저 아는 것까지 또 듣고 있어요. 아는 거 또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다니 그 시간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문제풀이 강의를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한 번 더 풀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주제를 말씀드리자면은, 공부 범위를 절대 넓히지 마세요. 공부 범위 넓히지 마세요. 이번에 지방직 국어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멘붕 오신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진짜 어렵게 국어가 나오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시던 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국어책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더 이상 늘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웬간한 국어 기본서들은 시험 범위를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외적으로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고 그런 문제들까지 내가 다 얻고 가려고 하면은 시험 공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상하게 나온 시험은 이 시험은 끝입니다. 물론 한번 봐볼 필요는 있지만 시험 공부 범위를 늘리지 마세요. 차라리 앞으로 이제까지 더 많이 나온 기출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시도록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내년에 시험을 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시험 범위, 공부 범위 넓히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하고 충분히 넘칩니다. 있는 거라도, 기출문제 안에 있는 거라도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5번째, 이제 재시생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물론 이건 조시생들한테도 적용이 돼요. 공부에 방해되는 거는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있는데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도 우정을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친구들이 떠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친구라면은 그냥 떠나보내도 됩니다. 그런 친구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본인이 잘 돼야 친구들도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좀 약간 너 너무한 거, 너 이 이야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일단 내가 잘 되면은 지금 있던 친구,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이기적이셔도 돼요.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닌데 우리는 찐 우정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돼도 우리 우정은 영원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그 우정이 본인의 밥그릇을 챙겨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친구한테 술 한잔 사줄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친구를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얻어먹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제까지 재시생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물론 이게 조시생 분들한테도 이게 다 이야기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재시생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도고, 다음 영상에는 조시생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좋은 얘기는 항상 제가 토요일 10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열심히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MC 햄리키였습니다.